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스포츠 뉴스에서 주목할 만한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파리 생제르맹의 새로운 별, 이강인 선수가 팬들로부터 최고의 영입으로 꼽혔다는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뛰어난 기량과 최근 프랑스 슈퍼컵에서 보여준 결정적인 골이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의 활약은 단순히 그 경기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강인 선수는 오른쪽 측면을 자유자재로 누비며 상대방에게 많은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의 유연한 플레이 스타일과 팀 내에서의 다양한 역할 수행 능력은 팀 동료들과 지도자들로부터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죠. 특히 그의 경기 스타일은 파리 생제르맹의 새로운 전략적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열쇠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주요 매체들도 이강인 선수의 활약을 크게 조명하고 있는데, 르퀴프와 매치 옹주 같은 매체는 그가 아시안컵에서 보여준 뛰어난 기량과 폭발적인 멀티골을 기록한 것에 대해 특히 강조했습니다. 심지어 평소에는 비판적인 논조를 취하던 르 파리지도 이번에는 이강인 선수의 활약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아시안컵에서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더불어 파리 생제르맹은 이강인 선수의 영입으로 메시와 네이마르의 공백을 효과적으로 메웠을 뿐만 아니라 팀 성적과 마케팅 측면에서도 큰 성공을 거두고 있음이 분명해졌습니다. 2200만 유로라는 이적료는 이강인 선수가 팀에 가져다준 가치를 생각하면 투자에 매우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스포츠 저널리즘의 선두주자 르템 스포츠가 전한 바에 따르면 파리 생제르맹은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서 전례 없는 대변역을 일으켰습니다. 세계적으로 명성 높은 리오넬 메시, 네이마르, 마르코 베라티, 세르히오 라모스와 같은 스타 플레이어들과의 결별을 선택했으며 동시에 젊은 피를 대거 영입하며 팀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특히 20대 초반의 유망주들의 초점을 맞추어 총 11명의 신규 선수를 팀에 합류시켰고 경험이 풍부한 30세 이상의 선수 6명을 팀에서 방출하였다고 합니다. 이강인을 포함해 곤살로 하무스, 아르나우 테나스, 마누엘 우가르테 등의 젊은 선수들이 새롭게 PSG의 유니폼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들 중 이강인을 비롯한 신예들은 큰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으며 PSG의 새로운 시스템과 전략에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이마르와 메시 중심의 팀 구성에서 벗어나 킬리안 음바페를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유럽 축구의 정상을 향한 PSG의 의지를 보여주는 행보로 평가됩니다. 가성비 면에서도 이번 대규모 영입은 PSG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팬들의 투표로 결정된 최고의 영입 선수는 루카스 에르난데스로 그의 강력한 수비 능력은 이미 바이에른 뮌헨에서 충분히 검증되었습니다. 우스만 덴벨레와 이강인이 그 뒤를 이어 최고의 영입으로 선정되었는데 이강인의 경우 PSG에서의 활약이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에르난데스는 탁월한 수비력뿐만 아니라 왼쪽 풀백과 중앙 수비수 포지션에서 모두 뛸 수 있는 멀티 포지셔널 능력을 지녔으며 그의 영입은 많은 팬들에게 큰 기대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파리 생제르맹은 세대 교체와 함께 팀 전략의 대대적인 수정을 통해 유럽 축구계에서의 지속적인 성공과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스만 덴벨레, 이 선수의 이름만 들어도 축구 팬들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강력한 스피드와 환상적인 드리블 기술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나 덴벨레는 그만큼 높은 부상 위험도와 경기력의 기복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이런 도전적인 특성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미 축구계에서 자신의 기량을 인정받은 20대 중반의 선수로 전문가들과 팬들 사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강인 선수의 영입이 더욱 눈에 띄는데요. 23세 이하 선수들 중에서 최고의 영입으로 선정된 것은 이강인이 PSG에서 기대하는 잠재력과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누엘 우가르테 선수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포르투갈의 스포르팅 리스본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으며 빠르게 떠오른 이 선수는 첫 시즌부터 25경기에 출전해 주목을 받았고 이후 우루과이 국가대표팀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2022년 시즌에는 리그 31경기에 나서며 자신의 존재감을 더욱 확실히 했죠. 그의 기량은 여러 유럽 클럽의 관심을 끌었고 PSG는 결국 더 높은 이적료를 제시하며 우가르테를 영입했습니다. 이적료는 약 6천만 유로, 하나로는 약 854억 원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PSG의 투자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습니다. 또한 PSG는 공격진 강화를 위해 하우스를 임대한 뒤 최근 완전 이적시켰습니다. 벤피카로부터의 이적료는 최대 8천만 유로, 약 1,320억 원으로 기본 이적료는 6,500만 유로, 약 920억 원의 옵션으로 1,500만 유로,
약 212억 원이 추가될 수 있는 계약 구조입니다. 이러한 큰 금액의 투자는 PSG의 야심과 더불어 클럽이 유럽 무대에서의 성공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우스만 덴벨레, 그의 이름은 놀라운 속도와 드리블 능력으로 축구계에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경력은 높은 부상 위험과 일관성 없는 경기력으로 얼룩져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덴벨레는 축구 팬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미 그 기량을 인정받은 20대 중반 선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강인 선수가 최근 영입된 선수들 중에서 세 번째로 최고의 선수로 선정되었다는 점은 상당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강인은 23세 이하 선수들 중에서도 눈에 띄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팬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마누엘 우가르테는 포르투갈의 스포르팅 리스본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빠르게 떠오른 선수로 첫 시즌부터 주목받으며 우루과이 국가대표팀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2022년 시즌에는 리그에서 31경기에 출전하는 등 그의 능력을 입증했죠. 그러나 PSG는 우가르테를 영입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지불했고 이적료는 약 6천만 유로, 하나로는 약 854억 원에 달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PSG가 과도한 지출을 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PSG는 공격진 강화를 위해 하우스를 임대한 뒤 최근 완전히 영입했습니다. 벤피카로부터 이적한 하우스의 경우 최대 이적료는 8천만 유로, 약 1,320억 원으로 기본 이적료는 6,500만 유로, 약 920억 원의 추가 옵션으로 1,500만 유로, 약 212억 원이 더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트랜스퍼마르크트에 의하면 곤살로 하무스의 이적료는 이미 파리 생제르맹 역사상 5위에 해당하는 거액이며 옵션 실행 시 4위까지 상승할 수 있는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강인 선수가 팬들로부터 더 큰 사랑과 관심 그리고 잠재력을 인정받은 것은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강인은 이번 시즌 파리 생제르맹에 적응하기 위한 여러 도전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즌 초반 부상을 딛고 개막전부터 주전으로 활약했습니다. 특히 이강인의 존재감은 그가 복귀하자마자 팀 내에서 빛을 발하기 시작했으며 그의 기술과 시야가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로서 더 큰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현지 매체들은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킬리안 음바페가 최전방과 윙 포지션을 오가며 상대 수비진을 교란시킬 때 중원에서 그를 지원할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이강인이 그 빈자리를 완벽하게 채웠습니다. 리오넬 메시, 네이마르, 마르코 베라티 등의 핵심 선수들이 빠진 상황에서 상대 수비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전략적 옵션이 중원에서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이강인은 이러한 PSG의 딜레마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비록 시즌 전 부상과 아시안게임, 1월 아시안컵 차출 등으로 인해 변수가 많았지만 이강인은 그 짧은 기간 동안 자신의 가치를 확실히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올 시즌 PSG 최고의 영입 3위 그리고 23세 이하 선수 중에서는 1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아시안컵에서 한국 대표팀의 활약이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팀 내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친 이강인 선수에 대한 관심이 더욱 뜨겁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득점 없이도 그의 기량이 눈에 띄었는데 그의 경기 데이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습니다. 경기 중 이강인은 터치 1001회를 기록했으며 패스 성공률은 84%에 달했습니다. 특히 키패스 7회, 롱볼 성공률 71%, 그리고 큰 기회를 2회나 창출하는 등 경기에 큰 영향을 미쳤죠.